걸어놓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거를 전시 수수료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교재 2003년도 때까지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2003년도 때 없었거든요. 자, 근데 이거 뭐예요? 전시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꼭 거래가 될 필요는 없고 전시하는 조건이니까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고 보수받는 거예요. 자, 요게 2000년도 들어가면서 싹 없어집니다. 이유는 수요가 없어. 당연히 수요가 없겠죠. 그 수요가 왜 없어졌을까요? 네, 전자, 즉 인터넷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0년도가 되면서 급속하게 인터넷이 발달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전시장을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다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자, 대표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지시중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문제 같은 데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전시중개라고 나오기도 해요. 자, 지시중개를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전시중개라고 표현한다. 이게 옛날에 있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멋지고, 자, 참여중개는 그냥 지금 현재 하는 게 참여중개죠. 현재 거래가 되면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개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22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사람? 취득한 사람.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 이 법입니다. 다른 법에 의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법밖에 없어요. 즉 공인중개사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랑 거의 80%, 90%가 똑같은 자격 제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거 뺏겼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 거 뺏겼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 거 뺏겼겠죠. 일본은 60년대부터 자격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85년도에 나왔지만, 자, 일본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인정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즉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만 얘기한다. 자, 그러면 중개업. 자, 중개업이란 중개업. 자,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어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생략되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배우는 거죠. 자, 업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장사하는 걸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업은 장사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장사의 조건을 갖다 하는 거죠. 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뭐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면 된다.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개업이다. 요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고요. 자, 일단은 당연히 팔아줘, 사줘라는 의뢰가 있어야지만 되죠. 보수 받아야 돼요. 보수를 안 받고 무료로 하는 것은 업이다, 업 아니다? 업이 아니다. 즉 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그 판례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 여러분들, 저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등록하지 않았죠?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 내가 소개시켜서 거래가 되면 나 얼마 줘. 가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러죠? 얼마 줘. 그래서 중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뭘 안 받았어요? 보수를 안 받았죠? 이거 업이다, 업 아니다? 업이 아니다. 보수를 안 받았으면 뭐가 아니다. 보수를 받아야만 되죠. 자, 그 다음에 업으로 행하는 거. 자, 업,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뭐예요? 계속적, 그 다음에 또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도 나오지만 우연한 기회. 밑에 22페이지 나오죠? 맨 밑에 업의 의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부분 나오죠? 자, 우연한 기회, 단위례, 건물 전세 계약 해주고 보수 받았다. 맨 밑에 판례, 그 본문에도 살짝 나오긴 나와요.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 우연한 기회, 이거는
업이 아니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는 문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연습해 놔야 돼요. 자, 업은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이죠. 여기 업이 빠지면 틀리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 제가 뭘 빼고 했어요? 업 빼고 했죠? 그럼 틀리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중개업이란 이런 개념이었고,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자,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사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뭐 하고 나서 등록을 하고 나서 해줘야 돼요. 이 등록이라는 개념은 뭐랬어요? 내가 관청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거라 했죠. 자, 어떤 사업을 할 때 관청에다 신청하는 것이 허가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업종이 있고 신고 업종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업종을 한번 보세요. 허가 업종은 상당히 규제가 심한 업종들.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되고요. 그 요건을 갖췄을 때, 자,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하면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그럼 칼자는 누가 쥐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쥐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재량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은 일단 허가랑 비슷해요.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고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등록은 등록 신청을 하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그 요건을 갖췄다면,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기속적이라 그런다 라고 했었죠.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자, 그래서 허가보다는 좀 낫다. 그 다음에 자, 신고는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그렇게 많이 규제가 없는 이런 것들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등록은 허가보다는 낮은 업종이다. 자, 조심할 것. 이 등록은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청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등록하면 머릿속에 사업자 등록을 생각하는데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해요? 세무서. 왜 사업자 등록하죠? 세금. 네, 이건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등록은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위한, 이게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위한 것이지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등록한 자를 뭐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등록을 하고 와서 해줘야죠.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중개 업무를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등록업자가 되죠. 형벌? 3년. 네, 오, 기억하시네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을 벌, 3-3이죠. 자, 지금은 또 수업 시간에 자꾸 머릿속에 한 번씩 굴려놔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난다더라도 자꾸 한번 굴려보세요.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일단 등록한 자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다가 쓸데없는 거 갖다 붙이면 틀려요. 자, 한번 봅시다.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는 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자, 이거 개업공개사 2단이다. 용어정의 맞아 틀려요? 자,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개업공개사다? 네, 이건 틀립니다. 등록했잖아. 개설 등록하. 개설 안 들어갔다는 게 다시.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자, 용어정의에 틀린 문구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분명히 등록했으니까. 그런데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뭐 하는 사람이라면 등록했다면 무조건 개업공개사예요.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치계한 개업공개사 이렇게 구분하죠. 자, 법인은 일반 법인과 특수법인을 나누는데
자,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특수법인들 나오죠.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잠깐 한번 교재 좀 나오는데 여기 특수법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23페이지에 그 맨 밑에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일단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요거 나중에 요약집 5, 6월달 요약집이 나오니까 지금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가지고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지역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관,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인데 여러분들 교재는 자산관리공사가 맨 위에 설명되어 있고 이제 이게 밑일 거예요. 자, 농협동조합은 농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뭐 중앙회까지 다 여기다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는 중앙회가 있는데 자, 그럼 얘네들은 얘네들은 조합원이 뭐예요? 조합원이 농민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중개를 해줄 수 있는데 뭐에 대해서만? 농지에 대해서만 매매교환입니다. 중개해 줄 수 있어요. 다른 건 중개 못 합니다.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은 뭐예요? 산림조합이니까 조합원이 누구예요? 임야, 산주들입니다. 그래서 임야, 임목에 대해서 산업단지관리관은 공단을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공단을 관리하는 거니까 거기 부동산이 뭐 있어요? 공장, 용지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는 거기 유입된 비업무용 부동산. 저번 주에 제가 경매를 강의하면서 공매에 대한 개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저번 주에 공부하셨던 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공매, 압류부동산 공매도 있었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어디다 맡겨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위탁매각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거 팔아주세요 맡기면 이거를 자산관리공사가 중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농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관은 등록이 필요 없어요. 등록 부여.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이거 잠깐 나올 거예요. 얘네들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신청 규정을 배제시켜버립니다. 바로 중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산관리공사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래서 얘는 등록을 해줘야만 된다. 자, 이런 이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이제 이렇게 특수법인들 한번 정리해봤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얘는 뭐예요? 자, 다시 이제 유형을 봅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자격 취득해가지고 등록하면 얘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얘예요, 얘. 부책에 의한 개업공개사. 자, 얘가 원래 중개사법의 문구가 자, 부칙에 의한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자, 뭐뭐로 본다. 이게 뭐죠? 뭐뭐로 본다. 간주하는 거죠. 등록한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죠. 그러면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얘는 실질적으로 등록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죠. 안 한 사람인데 법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뭐 여기서 간단했지만 옛날부터 제가 아까 역사 공부를 잠깐 했었죠? 역사 공부 잠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60년대 소개영업법 시절부터 그땐 자격증이 없었죠? 소개영업법 시절부터 계속 소개영업,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인데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가 나옵니다. 그럼 지네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야 되는데 자격을 못 딴 거예요. 그럼 이제 너 자격 못 땄으니까 그만둬라 할 수 없으니까 영업권을 인정해 준 사람이 이 사람이다. 부책에 의한 개업공개사. 자, 그럼 얘네들은 신규로 등록할 수는 없죠? 그냥 이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전적 소멸되는.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쨌든 있으니까 얘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명칭이 있다. 자, 얘 나오면 얘 뭐가 없다? 자격증이 없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에는 법인, 공인, 부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제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는데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이제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질문을 하시는데, 쉬는 시간에 저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에 질문 이제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알죠? 난 몰라서 질문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알아서, 저 선원들 이제 짜증나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개업공개사는 어떤 사람이죠? 다시 한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뭐 한 사람? 등록을 한 자. 소위 말하는 사장이에요. 근데 얘는 소속공개사고 중개보조는 이제 직원입니다. 자, 소속공개사는 제가 1월 달 때 한번 얘기했던 거. 소속공개사는 뭘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취직하면 뭐가 된다? 소속공개사. 그럼 중개보조는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자, 누구에게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 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취업했으니까 업무를 뭐 한다? 수행할 수도 있고 밑에 직원으로 들어갔죠. 시키는 일 해야죠. 보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 있다. 자, 요거 소속공개사 개념입니다. 얘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업무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 얘도 포함시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자, 다음 주에 법인의 등록 기준을 배울 텐데요. 자,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대표자는 기억하시는 분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제외한, 대표자 제외한, 대표자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 자,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된다. 들어는 본 것 같나요?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기억 안 나도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원 임원은 제가 사원 또는 임원은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그랬죠? 얘 직원이야? 직원 아니에요? 직원? 이단이다? 아니다 그랬죠. 얘 누구예요? 사원 또는 임원은 머릿속에 딱 박으라는 거. 경영진이다. 여기 생각 안 나죠? 네, 경영진이다. 자, 사원 또는 임원은 경영진이다. 직원이 아니다. 자, 그러면 경영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이 있고, 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인 되라고 했죠?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또는 임원이 있더라.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은, 자, 얘는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는 직원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근데 얘는 직원이 아니죠. 그런데도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념에 집어넣습니다. 왜? 업무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겠죠. 자, 사원임원은 경영진입니다. 회사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회사 경영하는 것과 중개 업무하는 건 별개죠. 자, 이때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원은 어떻게 돼요? 자격증 없죠? 예. 아무리 경영진이라도 업무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은 어디다가? 소속 공인중개사에 집어넣는 거다.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개보조, 얘는 자격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자, 뭐가 아니에요? 자격증 없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내 일반 서류 등 단순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하는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차이점. 얘는 업무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수행을 못하고 뭐만 하는 거?
보조만 하는 거. 얘는 자격증 반드시 있어주면 되죠. 얘는 반드시 자격증이 없어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를 구분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용어 정의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연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좀 쉬죠. 쉬었다가.